비가 쏟아지는 서울의 한강 다리 위에서 가유는 핸들을 쥔 채 울음을 터뜨렸다. 왜 나한테 이런 짓을. 그녀의 목소리는 차 안을 가득 채우며 메아리 쳤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다. 핸드폰 화면에는 남편의 메시지가 떠 있었다. 오늘 늦어. 미안. 하지만 가유는 알았다. 그 늦음은 또 다른 여자의 아니, 남자의 품일 터였다. 재벌가의 황금빛 삶 뒤에 숨겨진 배신. 가유는 35살, 결혼 10년 차. 이 주변에서 그녀를 할머니 시터라고 불렀다. 시어머니를 돌보고 아이들을 키우며 남편의 사업을 뒷받침하는 그녀로서의 삶. 하지만 오늘 모든 게 무너졌다. 가유는 한강을 바라보며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부산의 작은 어촌 마을에서 자란 그녀는 바다처럼 넓은 꿈을 가졌다. 대학에서 문학을 전공하며 소설을 쓰는 작가가 되고 싶었다. 그러나 결혼 후 그 꿈은 먼지 쌓인 책장 속으로 사라졌다. 남편 민주는 삼성전자 다음가는 반도체 재벌의 후계자였다. 가유나, 내가 가족을 지켜줘. 내가 세상을 정복할게. 이 그의 말은 달콤했지만 이제는 독이 됐다. 민준의 상사, 그 매력적인 40대 남자, 회사 파티에서 가윤에게조차 미소를 지으며 인사하던 그 인간. 가윤은 그날 밤 민준의 사무실 서랍에서 발견한 사진을 떠올렸다. 두 남자가 포옹한 채 호텔 침대 위에서. 이게 우리의 결혼이야. 가윤은 차 문을 열고 비를 맞으며 한강 다리를 걸었다. 발밑의 물웅덩이가 그녀의 눈물을 비추었다. 서울의 밤은 차갑고 고층 빌딩의 불빛이 그녀의 고독을 더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대신 강남의 작은 카페로 향했다. 그곳은 그녀의 유일한 피난처, 달빛 차방이었다. 주인인 가린이 운영하는 곳으로. 가린은 가윤의 대학 동기였다. 10년 만에 우연히 재회한 그녀로 가린은 여전히 자유로웠다. 짧은 단발머리, 청바지에 셔츠 차림으로 카페를 운영하며 작은 소설을 쓰는 산부. 가윤아, 내가 왜 그렇게 피곤해 보이니? 할머니 시터 생활이 재미없어. 가린의 장난기 어린 말에 가윤은 웃었지만 오늘은 달랐다. 카페 문을 열자 커피 향과 재즈 선율이 그녀를 맞이했다. 가린은 카운터 뒤에서 고개를 들었다. 가윤이, 이 비 맞고 온 거야? 얼른 앉아. 라떼 한 잔 타줄게. 가린의 눈빛은 따뜻했다. 그녀는 가윤의 손을 잡아 의자에 앉혔다. 무슨 일 있었어? 얼굴이 창백해. 가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핸드폰을 내밀었다. 사진을 본 가린의 표정이 굳었다. 이 민준 오빠가. 상사랑. 가린은 사진을 확대하며 속삭였다. 가윤아, 이건 배신이야.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날 밤 카페는 늦게까지 열려 있었다. 가린은 문을 잠그고 가윤과 함께 소주를 마셨다. 한국의 전통처럼 잔을 부딪히며 이야기를 나눴다. 가윤은 결혼 생활의 무게를 털어놓았다. 난 매일 아침 시어머니 약 챙겨드리고 아이들 학교 보내며 민준의 비즈니스 미팅 준비해. 그런데 그는 나를 봐주지도 않아. 할머니 시터라고들 하잖아. 나도 여자였어, 가린아. 꿈이 있었어. 가린은 가윤의 손을 꼭 쥐었다. 너는 여전히 아름다워. 그 꿈 아직 늦지 않았어. 나처럼 작은 카페에서 시작해봐. 가린의 손길은 따뜻했고 가윤의 가슴에 스며들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위로. 비가 그친 창밖으로 서울의 네온 사인이 반짝였다. 다음 날 아침 가윤은 집으로 돌아갔다. 민준은 출장이라며 사라진 상태였다. 시어머니는 평소처럼 민준이 언제 오나 물었고 가윤은 미소로 대답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결심했다. 이 삶을 바꿔야 한다. 오후 그녀는 가린의 카페로 다시 갔다. 가린아, 나 소설 쓰고 싶어. 내가 도와줄래? 가린의 미소가 밝아졌다. 물론. 우리 함께 써보자. 제목은 숨겨진 꽃. 저때 그날부터
두 여자의 만남이 시작됐다. 카페 구석 테이블에서 노트북을 두고 이야기를 나누며 가린의 손이 가윤의 어깨에 스치고 가윤의 시선이 가린의 입술에 머무르는 순간들. 그것은 우정 이상의 무언가였다. 그러나 민준이 돌아왔다. 가윤아, 요즘 왜 이렇게 바빠? 회사 일 도와줄래? 그의 말투는 여전했다. 하지만 가윤은 거절했다. 아니, 나도 내 일이 있어. 민준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뭐? 할머니 시터가 무슨 일이야? 그 말에 가윤의 가슴이 찢어졌다. 나도. 살아야 해, 밤. 민준은 취해 돌아와 소리쳤다.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엉망이야. 상사랑의 일은 그냥 실수였어. 가윤은 눈물을 삼키며 방을 나섰다. 다시 가린의 카페로. 가린의 카페는 가윤에게 제2의 집이 됐다. 매일 오후 4시 그녀는 시어머니에게 쇼핑 가요라고 핑계를 대고 달려갔다. 카페 안은 따뜻한 조명과 한국 전통 찻잎향으로 가득했다. 가린은 부산 출신 가윤에게 바다를 닮은 푸른 벽지를 골라 장식했다. 이게 내 색이야, 가윤아. 자유로운 파도처럼 두 사람은 소설을 썼다. 이야기 속 주인공은 억압된 여인으로 사랑을 찾아 떠나는 여정. 이 여자가 나 같아. 가윤이 중얼거렸다. 가린은 웃었다. 그럼 그녀가 만나는 연인은 어떤 사람이야? 가윤의 뺨이 붉어졌다. 강하고 따뜻한. 내처럼. 시간이 흘렀다. 가을이 서울을 물들였다. 단풍잎이 거리를 수놓는 날, 가린은 가윤을 명동으로 데려갔다. 오늘은 쓰기 말고 산책하자. 거리에는 길거리 음식 냄새가 피어올랐고 젊은 커플들이 손을 잡고 걸었다. 가윤은 부러운 눈으로 그들을 봤다. 나도.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가린은 가윤의 팔을 끼었다. 물론. 너는 이미 시작했어. 그 손길이 가윤의 심장을 뛰게 했다. 명동의 번화한 골목에서 두 사람은 떡볶이와 호떡을 먹었다. 가린의 웃음소리가 가윤의 상처를 녹였다. 가린아, 너는 왜 결혼 안 해? 이렇게 멋진데 가린의 미소가 살짝 어두워졌다. 나 여자 좋아하거든. 그래서 가윤은 순간 멈칫했다. 여자. 그럼 가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레즈비언이야. 대학 때부터. 하지만 한국에서 쉽지 않지. 가족도, 사회도. 그 고백은 가윤의 세계를 흔들었다. 밤, 집으로 돌아온 가윤은 민준과 마주쳤다. 그는 또 늦은 밤에 들어와 술 냄새를 풍겼다. 오늘 상사랑 미팅 있었어. 중요한 거야. 가윤은 더 이상 참지 않았다. 미팅. 침대 위 미팅.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 그걸 어떻게? 가윤은 사진을 던졌다. 이게 내 미팅이야. 나를 속인 내 인생. 민준은 무릎 꿇었다. 미안해, 가윤아. 상사는 나를 이해해주는 유일한 사람이야. 내가 너무 집에만 있으니까. 가윤의 눈물이 흘렀다. 집에. 난 내 가족을 위해 모든 걸 바쳤어. 그런데 너는 이 싸움은 격렬했다. 민준은 이혼하자 소리쳤고 가윤은 그래, 해, 외쳤다. 다음 날 가윤은 변호사를 만났다. 강남의 고급 사무실에서 그녀는 이혼 서류를 준비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전화가 왔다. 가윤아, 민준이가 왜 그래? 재벌가 체면이 뭐가 돼? 가윤은 울었다. 한국 사회의 압박, 재벌 가족의 명예, 여성의 희생. 모든 게 그녀를 짓눌렀다. 저녁, 가린에게 달려갔다. 가린아, 나 이혼할 거야. 하지만 무서워. 가린은 가윤을 안았다. 나 여기 있어? 함께 이겨내자. 그 포옹은 길었다. 가윤의 코에 스민 가린의 샴푸 냄새, 부드러운 가슴의 온기. 가윤은 처음으로 느꼈다. 이 감정은 사랑이었다. 소설 쓰기는 계속됐다.
이제 주인공의 연인이 등장했다. 강한 여인, 주인공을 구원하는. 이 장면, 어떻겠어? 가린이 물었다. 가윤은 망설이다 말했다. 키스하는 것 어때? 가린의 눈이 커졌다. 진짜, 카페의 불빛 아래 두 사람은 가까워졌다. 가린의 입술이 가윤의 뺨에 스쳤다. 가윤아, 이게 내가 원하는 거야. 가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너랑 그 키스는 부드럽고 떨렸다. 서울의 겨울바람이 창문을 두드렸지만 그 안은 봄이었다. 그러나 민준의 반격이 시작됐다. 그는 회사에서 가린의 카페를 조사했다. 그 여자랑 뭐야? 내가 바람피는 거 아냐? 가윤은 부정했다. 아니, 친구야. 하지만 민준은 증거를 모았다. 카페 CCTV, 두 여자의 사진. 레즈비언. 웃기지 마. 이혼하면 재산 다 가져갈 거야. 그의 위협에 가윤은 공포에 떨었다. 겨울이 깊어지자 서울은 눈으로 뒤덮였다. 가윤의 집은 차가웠다. 시어머니는 이혼은 안 돼. 재벌가에서 여자가 그런 짓을 중얼거렸고 아이들은 엄마의 눈물을 몰랐다. 가윤은 매일 카페로 도망쳤다. 가린은 그녀를 기다렸다. 오늘은 김치찌개 먹자. 내가 끓였어. 한국 가정의 따뜻함처럼 가린의 요리는 가윤의 마음을 채웠다. 두 사람은 이제 연인이었다. 은밀한 데이트, 한강 산책로에서 손잡고 걷기. 가린아, 너 때문에 살아. 이 가윤의 고백에 가린은 나도. 내가 내 꽃이야. 속삭였다. 소설은 완성에 가까워졌다. 숨겨진 꽃은 가윤의 자전적 이야기. 주인공이 남편의 배신을 딛고 여성 연인과 새로운 삶을 찾는 내용. 가린은 출판사를 알선했다. 이거 내면 내 꿈이 이루어져. 하지만 민준이 움직였다. 그는 가린의 카페에 투자 철회를 통보했다. 내가 가윤을 꼬드긴 거지? 레즈비언 주제에 가린은 분노했다. 당신이 배신자야. 가윤은 자유로워질 거야의 싸움은 법정으로 갔다. 이혼 소송에서 민준은 가윤의 불륜을 증거로 들었다. 저 여자랑 사진 봐. 재벌가 망신이야. 법정은 서울의 중심, 차가운 대리석 바닥. 가윤은 증언대에 섰다. 저는 남편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그는 저를 버렸어요. 가린 씨는 제 친구, 제 구원자예요. 변호사는 증거는 조작된 거예요. 민준 씨의 상사와의 관계가 진짜 문제죠. 재판은 언론에 새어나갔다. 재벌 후계자 이혼 스캔들, 아내의 레즈비언 루머, 헤드라인에 가윤의 삶은 무너졌다. 시어머니는 병원에 실려갔고 아이들은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했다. 가윤은 절망했다. 가린아, 나 때문에. 미안해. 가린은 포기하지 않았다. 우리 함께 싸워. 한국 사회가 변하고 있어? LGBTQ 권리가 조금씩 그녀는 시위를 알렸다. 서울의 청계천에서 레즈비언 커뮤니티가 모였다. 가린은 가윤을 데려갔다. 봐, 우리만이 아니야. 횃불 아래 노래가 울렸다. 사랑은 자유야. 가윤은 처음으로 목소리를 냈다. 나도. 사랑할 권리가 있어. 그날 밤 두 사람은 청계천 다리 아래에서 키스했다. 눈송이가 떨어지는 가운데 그들의 사랑은 피어났다. 하지만 고조는 왔다. 민준의 상사가 개입했다. 그는 민준을 압박해 소송 취하해. 회사 이미지가 민준은 무너졌다. 가윤아, 나 잘못했어. 용서해. 하지만 가윤은 자니. 이제 끝이야. 선택했다. 이혼은 성립됐다. 재산 분할로 가윤은 작은 아파트를 얻었다. 아이들은 엄마를 따랐다. 가린의 카페는 살아남았고 소설은 출간됐다. 숨겨진 꽃은 베스트셀러가 됐다. 리뷰어들은 한국 여성의 목소리라고 썼다. 봄이 왔다. 벚꽃이 부는 북찬 해녹 빌리지에서 가윤과 가린은 한옥 지붕 위에 앉아 있었다. 가윤의 소설 서명회가 끝난 후 두 사람은 이곳으로 왔다.
여기서. 우리 시작하자, 가린이 말했다. 가윤은 가린의 손을 잡았다. 응, 할머니 시터는 끝났어. 이제 나 자신으로 살아. 아이들은 가린을 가린 이모라 불렀고 시어머니조차 변했다. 병상에서 가윤아, 행복해라 속삭였다. 민주는 홀로 남았다. 상사와의 관계는 끝났고 그는 회사를 떠났다. 나 때문에. 모두 잃었어. 그의 후회는 늦었다. 가윤은 그를 용서했다. 너도 내 길을 찾아. 한국 사회는 여전히 가혹했지만 변화의 물결이 일었다. 가윤의 소설은 LGBTQ 운동의 상징이 됐다. TV 토크쇼에서 그녀는 말했다. 사랑은 성별이 아니야. 마음이야. 한국에서 우리는 꽃처럼 피어나고 있어. 두 여자의 삶은 평화로웠다. 카페에서 소설을 쓰고 한강에서 산책하며 아이들과 떡국을 먹는 일상. 가린의 제안으로 그들은 결혼식을 올렸다. 작은 한옥에서 친구들과. 가윤아, 영원히 함께. 가린의 반지가 가윤의 손가락에 빛났다. 눈물과 미소가 섞인 결혼식. 사랑해.